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여름에는 모기 때문에 존재의 숲 근처 거리에서 막 강의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가을이 무르익어 가면서 모기도 다 사라지고요, 물소리도 들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단풍이 아름답고 나뭇잎들이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 기운을 받으면서 예도는 하이데거 단편 강좌 하나 하겠습니다. 현사실성의 해석학. 재밌겠죠, 그죠? 이미 예도는 1차 자료 강의, 존재와 시간, 하이데거 단편 강좌에서 곳곳에서 언급했는데요, 요것만을 주제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하이데거를 전반적으로, 초기 하이데거죠, 그죠? 존재와 시간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밌겠죠, 그죠? 예도의 클래스로 풀겠습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현사실성의 해석학이 무엇일까? 왜 하이데거는 자기 자신의 훗설과 다른 자신만의 삶의 철학을 현사실성의 해석학이라고 했을까? 니체도 그렇지만은 하이데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히 존재와 시간은 초기 프라이부르그 강의와 후기 초기 마북 강의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니체도 특정 시기에 출간된 작품을 이해하는데 그 시기에 쓰여진 유고집을 함께 보면 좋은 것처럼, 하이데거는 강의록을 함께 보면 좋아. 예를 들면 20년대 프롤레고메나 쭈얼 게시히테 데스 짜이트 베그리페스, 시간 개념의 역사에 대한 서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게 전집 20권에 나와 있고요, 21권, 이게 25년 강의, 21권은 논리학이에요. 이건 역시도 25, 26년 강의. 이런 작품들. 그 다음에 또 62권 나토르프 아리스토텔레스 강의가 또 있어.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62권에 묶여 있고, 하이데거 63권이 존재론, 온톨로기, 헤르메노이틱 데얼 팍티치테트, 현사실성의 해석학,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데, 이것은 프라이부르그에서 했던 23년 강의죠, 그죠? 나토르프 아리스토텔레스 강의는 22년 프라이부르그 강의. 이런 것들을 함께 보면 아무래도 존재와 시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56, 57권에 묶여져 있는 쭈얼 베슈틴뭉 데얼 필로조피, 철학의 규정에 관하여, 이게 19년 강의입니다, 프라이부르그. 여기서 이미 하이데거는 기존 전통 철학, 전통 형이상학의 인식론은 삶을 벗어나고 있는 철학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 훗설과 대립되는 말을 이미 시작하고 있어요. 엔틀레붕, 중요하죠, 그죠? 현사실성의 해석학이라고 하는 건 전통 형이상학을 해체하면서 나오는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이것은 슐라이언마허의 이해의 기술론, 낯선 표현을 이해하고 오해된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해의 기술론도 아니고, 딜타이가 했던 어떤 삶의 표현을 정신과학의 토대를 놓는 데에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철학도 아닌 거예요. 현사실성의 해석학은 삶 자체에서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체험하는지, 이거 정말 이것도 딜타이로부터 영향이 있어요. 이런 고민을 하다가 비로소 인간의 존재 구조 안에서 실존론적으로 삶을 표현하는 방식, 그래서 현존재 분석론입니다. 이것은 실존론적 존재론이에요. 그래서 존재론화되고 실존론화되는 그러한 삶의 해석학이에요. 하이데거는 데리다에게 해체 개념을 알려주었죠. 그죠? 물론 여기에 니체가 돌아있어요. 이 니체와 하이데거의 이 독특한 관계는 데리다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의 해체 개념을 보면 또 알 수 있고, 하이데거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니체를 들고 와서 또 비판하는, 하이데거를 비판하는 곳에는 언제나 니체가 함께 돌아 있어. 데리다한테서는. 예도가 이미 많은 강의를 했는데 그 주제를 갖고도 한번 강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삶의 해석학. 인간은 삶을 경험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물이 나의 인식 안에 주어지는 것, 의식에 주어지는 것을 직관하는 게 아닌 거야. 여기에 대하여 이미 23년 강의였던 존재론, 현사실성의 해석학에서 이야기하고 있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27년도에 출간됐죠. 그죠? 상당히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어. 끊임없이 후설의 직관 개념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관은 결코 인간의 삶을, 인간이 삶 세계 안에서 경험한 삶의 체험을 제대로 표현해 줄 수 없는 거야. 이건 이미 파생된 거예요. 지향성 개념은 이미 삶의 경험이 앞서 있을 때에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 직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점점 가면서는 또 달라져. 후설도. 예도가 이미 후설 강의에서도 했지만, 생활세계 개념도 있고 그렇죠. 하이데거는 다른 길을 가. 그 안에 니체도 들어있고 전통 형이상학을 해체할 수 있는 어떤 존재자의 속성이나 존재자의 어떤 양태를 분석해 갖고 그 존재자의 본질을 파악하는, 형상을 파악하는, 이게 뭐 다 걸려 있잖아. 그죠? 플라톤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쫙 중세,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철학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체해요. 데스트룩지온, 아프바오라 그래, 하이데거는. 그걸 해체하면서 어떻게 하여 전통 형이상학이 우리 인간의 삶에서
존재자의 존재를 망각하고 존재자의 본질을 인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는가. 이 전통 형이상학을 하이데거는 한마디로 눈앞에 있음의 존재론이라 폴란덴 하이츠 온톨로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기상 선생님의 탁월한 번역인데 얘도가 봐도 폴란덴 하이. 이 한 단어로 그냥 전통 철학을 그냥 해체해버립니다. 지금까지의 철학은 이 눈앞에 있음의 철학이었다. 이건 그 이전에 앞서 존재하는 인간의 삶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을 놓치고 파생적으로만 인간이 진리를 인식한다라고 한, 본질을 직관한다라고 한 그런 선입견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해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와 시간에서도 3, 40페이지 쫙 그죠? 앞에서부터 2, 30페이지 쫙 비판하고 이제 자기 현존재 분석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어떻게 보면 철학사를 역사 비평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역사 비평을 하면서 철학사에 대한 의심의 해석학을 적용시키고 거기에 대하여 정신분석학자가 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 프로이트, 니체랑도 연결될 수 있는 철학사를 해체하는 하이데거, 렌치, 베르널 막스, 그 다음에 지금도 살아계시죠. 은퇴했지만 귄터 피갈이라고 하는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교수였죠. 이런 사람. 그래서 피갈은 하이데거의 이런 현사실성의 해석학을 혁명적 논리학이라고 해요. 재미있죠, 여러분. 그죠? 정신분석학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중세의 신학, 데카르트, 칸트, 헤겔까지 이어지는 이런 전통 철학의 형이상학은 눈앞에 있음의 철학에 맞추어져 있었다. 헤겔은 조금 다르죠. 그러나 또 거기에 또 종속되는 그런 철학자. 이런 눈앞에 있음의 존재로는 인간이 세계 안에서 삶 속에서 경험하는 어떤 그런 전체 구조를 건너뛰고 바로 인식론으로 가서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형이상학, 이걸 이제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탈구성하는 거예요. 아프바우 철거하고 그것으로부터 삶 자체로부터 출발하는 철학이 뭔가, 이걸 고민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현사실성의 해석학. 이건 기초존재론이에요. 여기서부터 더 근원적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뭔지 알아? 현사실성이라는 건 실증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사실을 파악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현사실성은 이미 존재와 시간에서도 나와 있듯이 원서 페이지로 130여 페이지 그리고 200몇 페이지 뒤에도 또 나와. 박티치 테트는 한마디로 Das es ist und zu sein hat, 이렇게 간결하게 현존재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현존재가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통 철학은 이걸 분석하지 못한 거예요. 삶 자체로부터 출발하는 철학을 못했던 거예요. 이런 해체 방법을 니체로부터 배웠겠죠, 하이데거. 그러나 니체는 막 흩어져 있어. 이게 하이데거는 체계적으로 이제 분석해 들어가는, 현존재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 이 현사실성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현존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의 존재야. 현존재는 언제나 삶에서 어떤 사물의 본질을 직관하기 전에 이미 역사와 세계 속에 던져진 존재인 거예요. 역사와 세계 안에 처해진 존재, 세계 내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재에게 가장 문제가 되고 관건이 되는 것은 그의 존재인 거예요. 현존재는 세계 안에서, 역사 안에서 언제나 자기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그런 존재. 이걸 다른 말로 자기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존재, 자신의 존재 안에 있는, 처해 있는 존재, 이게 실존이죠. 바깥에 다른 사물들과 관계하고 있는 존재. 이 존재론적 기반을 놓치고 전통 철학은 인식론적으로 사물의 현상을 파악하려고 했다라. 여기서 그냥 다 무너져 버려. 바깥에서, 그래서 실존, 밖에 있다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체와 객체 사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철학은 삶으로부터 벗어난 철학이에요. 엔틀레붕, 엘랑비탈의 어떤 춤추는 이 세계의 생명력을 놓치고 있는, 세계와의 관계성을 놓치고 있는, 역사와의 관계성을 놓치고 있는 그런 철학이었다. 이 존재론적 기반을 토대로 하여 현존재 분석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세계 내 존재인 거예요. 밖에 나와 있는 존재인 거예요. 다른 사물을 의식하고 의식 안에서 들어온 그 현상을, 속성을 분석하고 형상을 통하여 본질을 직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계 안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샤웅이 아니라 하이데거한테서 중요한 거는 페얼슈테인인 거예요. 이해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죠? 인신론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존재론적 개념. 이 이해에 근거하여 우리는 본질 직관을 한다는 거예요. 직관은 이미 언제나 파생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재와 관계 맺고 있는 존재, 자기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물론 게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이 실존 개념을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통하여 도약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거기에서 실패하게 될 때 병에 걸리게 되면 자기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게르케고르. 그래서 실존주의인 거예요. 하이데거 역시도 자기 관계인 거예요. 그러나 이 자기 자신과 맺고 있는 자기 존재 관계, 이것은
자기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맺고 있는 자기와의 관계는 그의 존재에서 드러나는데, 그건 바로 세계 내 존재, 세계의 사물들과 세계의 다른 타자들과 관계 맺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음이 바로 현존재인 거예요. 거기에가 없이 바로 인식론적으로 사물을 본다는 거는 파생된 거야. 그죠? 맞죠? 그죠? 얘도는 이미 특정 장소에, 역사 속에 던져진 존재로서 거기에의 관점에서 삶을 체험하는 거야. 삶을 이해하는 거야. 앞서 이해하고 거기에 근거하여 나는 인식론적으로 사태를 직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부르크 강의인 존재론과 존재론, 현사실성의 해석학에서 후서를 비판하면서 직관을 갖고는 우리는 사태 자체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요. 사태 자체에 이르려고 하면은 직관을 통해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이미 파생적인 상태인 거예요. 이미 상당히 많은 어떤 고민을 한 거죠. 그죠? 세계 안에, 역사 안에 처해 있음. 그래서 현존재가 존재한다는 사실,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 여기에 이제 죽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존재에는 그냥 내던진 상태로 인간은 거기에만 맞추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3년 마북 강의였던 예도가 처음에 쫙 언급했죠. 그죠? 강의였던 시간 개념의 역사 서론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 Ich bin, 나는 존재한다. 이건 뭔가 하면 das heißt, 곧 ich kann,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이데거한테서 정말 중요한 명제예요. 이게 존재 가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내던져져 있어. 이 현사실성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이 기초로부터 출발하는 존재론이지만, 이 거기에서 나는 그것에 근거하여 이 역사성에 제한받으면서 나는 나의 가능 존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획투사할 수 있는 이 세계 안에서 나의 사태를 이해하면서, 그죠? 이 이해가 바로 가능성과 관계된 거예요. 이해하면서 나는 나의 존재를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 존재 가능으로 기획투사할 수 있는 자인 펜넨이라 그러죠. 그죠? 그런 존재. 그래서 이 가능성이 정말 중요해요. 하이데거한테서. 그래서 현존재는 그의 존재에 있어서 언제나 자기를 앞질러 가 있는 존재인 거야. 지히 폴백인 거예요. 현존재의 존재는 염려야, 마음씀이죠. 그죠? 마음씀의 구조 안에 이미 자기를 앞질러 가 있다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우리는 특정한 역사 속에 던져져 있는, 특정한 역사의 시공간 안에 던져져 있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 자신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이 존재 가능이 바로 실존성인 거예요.
엑시스텐치알리테트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박티치테트는 던져져 있음과 세계에 처해져 있음. 이것으로부터 나의 존재 가능을 향해 나아가는 실존성이 중요한 거야. 그죠? 현 존재의 고유한 존재인 거야. 그래서 실존이라는 거야. 그러나 대개 현 존재는 이 세계 안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천하고, 이 실천이 중요해. 삶의 실천의 해석학인 거야.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누스 개념을, 그죠? 소피아와 고정해서 봄, 그 다음에 프로네시스 둘러봄, 이걸로 적용시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누스 개념을 해석하잖아. 이걸 이제 존재와 시간으로 갖고 오는 거야. 전집 62권에 나토르프 보고서,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죠. 그죠? 논리학과 존재론과 연관한 연구인데 이미 거기에서도 언급하고 있어. 22년 프라이브루크 강의죠. 그죠? 이런 것들이 함께 이해가 돼 있어야 하이데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우리는 되게 빠져 있어요. 우리는 되게 이미 해석되어 있음에 공공성의 영역에 이 세계의 사물에 빠져 있어. 배려의 세계에 빠져 있어. 세인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잡담인 거예요. 게레데. 사람들의 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생각하고, 남들이 보는 대로 보고, 남들이 예술 작품과 철학을 해석하는 대로 해석하고, 남들이 사는 대로 사는 것. 공공성의 영역. 이게 이제 락강안 들어가면 뭐야? 상징계가 되죠. 유사한 상당히 많죠. 재미있죠, 그죠? 그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 있으면 윤리적인 어떤 타락도 아니에요. 이건 현존재 분석론의 구성틀의 근본 구조야.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현사실성, 실존성, 페어팔렌, 빠져 있음, 이 세 가지는 현존재의 존재를 함께 구성하는 구성 요소인 거야. 세 가지 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하이데거는 조르게 마음씀,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특히 현대인들은 하이데거도 그걸 봤지만 이런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그죠? 인간이 뭔가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 인간은 거의 빠져 있음으로 삶을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개는 그래요, 여러분. 대개는 뭔 고리타분한 걸래요. 먹고 즐기기도 모자라는 세상인데, 그죠? 그래서 죽음을 앞질러 보고 불안이 찾아왔을 때도 끊임없이 망각하기 위하여 다른 걸 찾아다니고 끊임없이 자기를 누리지만 거기에는 금방 무에 대한 감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해석되어 있음에, 그죠? 빠져 있는 거예요. 남이 잡지를 보면 그 잡지를 보고
남이 인테리어를 그렇게 하면 나도 인테리어를 그렇게 해야 되고, 타자의 욕망, 남들이 말하는 소문에 나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사실성의 해석학은 근원적 이해를 찾아가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 빠져 있어요. 이 이해는 파생적 이해, 비본래적 이해인 거예요. 자기의 본래적 고유한 이해가 아닌 거예요. 이걸 하이데거는 전통이라 그래, 가끔. 그래서 가다머랑 갈라지는 지점이 있는데, 가다머의 전통 개념은 이거랑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전통은 고전으로서 하이데거한테서도 두 가지 개념. 철학사를 해체하고 그 전통을 뭔가 탈구성하면서 다르게 구성하지만은, 거기 전통에서는 또 본래적인 어떤 존재의 의미가 드러나는 진리의 장소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현상은 대개 위장되어 있어요. 덮여 있다고, 은폐되어 있다고, 파묻혀 있고 위장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체하면서 그 진리를 드러내야 되는 거야. 대개 우리는 빠져 있어. 우리의 눈은 가려져 있어요. 자기가 자기의 삶 안에 언제나 죽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다 망각하고 살아. 존재는 언제나 무와 함께 있다라는 걸 망각하고 살아요. 다. 그리고 죽음을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경험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이나 어떤 사고에 대한 죽음, 그것이 나의 죽음으로 뭔가 생각하고 사유해보고 삶을 돌아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쉽게 이 죽음은 내 죽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처리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안이 찾아와서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것에 존재 의미가 이제 무의미가 되고, 나는 벌거벗은 세계에 내가 던져져 있다라는 걸 깨닫기까지, 그죠? 죽음의 무성을 보고 앞질러 달려가는 결단을 통하여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의 본래적 실존을 발견하기까지는 대개 잡담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잡담이 단지 알고 이 공공성에 해석되어 있음, 다른 사람들의 해석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그냥 올인하면서 살다가 가는 게 현대인들이라는 거야. 대개는 종교생활 역시도 남들이 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네 본래성은 뭐냐? 네 깨달음은 뭐냐? 네가 가는 길에서 종교의 진리가 가르쳐주는 그 진리를 소화한 너의 길은 뭐냐? 여기엔 관심이 없는 거야. 남들이 가니까. 이게 실존성인 거야. 이걸 깨달을 때 비로소 나의 삶에 거기는 다시 열려지는 게 있는 거야. 맞죠? 그죠? 다시 열려지는, 눈이 한꺼풀 벗어진 거. 다시 열려지고 거기로부터 나 역시도 언젠가는, 나의 존재 역시도 언젠가는
여기서 이제 블랑쇼가 밤을 본 거예요. 하이데거의 존재론에서. 인간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어두움의 어떤 그림자를 본 거예요. 정신분석학자들의 특히 칼 융의 그림자와 내면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분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론적으로 인식하고 직관하기 전에 우리는 이 세계 안에 기분에 잡혀져 있어. 근본 처지성으로서의 불안해. 이거는 하이데거가 정신분석학과 연결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대단하죠, 그죠? 정신분석학보다 훨씬 더 존재론적으로 깊고 넓어. 이 하이데거의 불안 개념. 그 다음에 후기 하이데거가 말하는 내 맡겨져 있음. 그 다음에 또 공포, 놀람, 어떤 것에 경악한다는 것. 이런 다양한 어떤 심성들과 같은 이런 하이데거의 개념은 정말 깊어요. 존재론적으로 훨씬 더 넓어, 정신분석학보다. 세계 안에서 세계의 엘랑빛달과 더불어 인간의 삶과 더불어 다가오는 어떤 깊은 기분이 있죠, 그죠? 이 기분은 색깔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 없다고 기분이 없는 게 아니야. 허무감 역시 기분이에요. 무에 대한 감정, 우울증 역시 기분인 거야. 특정 기분으로서 드러나는 것만 기분이 아닌 거야. 정말 깊어, 이런 것들. 하이데거한테서 배울 게 많아. 그죠? 그래서 락강이 환장한 거야, 하이데거한테. 그래서 현사실성의 해석하고 이런 전체적인 현 존재의 실존 구조를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구형이 상하게 했던 그런 진리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웃기냐는 본질을 본다. 어떤 존재의 진리를 본다. 인식론적으로. 파르메니데스의 존재와 사유의 일치, 이것에 앞서서 우리는 이 세계와 관계 맺는 존재, 이것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성 안에 내던져진 역사성에 처해 있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거기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인간의 삶에는 언제나 죽음이 함께 돌아 있다라고 하는 것. 릴케를 통하여 또 배운 것도 있겠지. 이걸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 존재를 망각하고 살아. 존재자의 본질을 보는 게 존재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나 하이데거는 그거는 존재가 아닌 거야. 존재자의 본질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존재자의 바스, 무엇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존재자가 이 세계 안에서 자기 자신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고 있는지 그 존재 방식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스, 무엇이 아니라 비,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사실성의 해석하고 어떻게 해석하기, 거기로부터 더 내려갈 수 없는, 나의 거기에는 피할 수도 없고 내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어떤 과학기술에 의해서도 나의 거기에는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실존 안에 처해 있는 존재. 밖에 나가서 이 세계의 사물 존재자, 다른 현존재들과 관계 맺고 있는 존재.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불안을 통한 죽음의 경험은 이 모든 것들의 연관을 끊어버리고 나 혼자 무연관적으로 세계 안에 던져져 있다라고 합니다. 발가벗은 세계의 무시무시한 불안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 무연관성으로부터 나는 앞질러 달려가는 결단을 통하여 나의 거기에가 새롭게 열려지는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우리는 다 이런 경험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가치를 두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어느 순간 그 무의미의 경험을 하는 거기에서 발견되는 나 자신은 얼마나 초라한지. 인간은 이 세계의 지배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역시도 언젠가는 그 끝에 이룰 수 있다는 종말을 향한 존재. 그러나 이것이 나 자신의 실존의 본래성을 일깨운다라고 하는 것. 정말 어떤 신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죠? 어떤 붓다가 깨달은 어떤 이 세계의 연기론, 거기에서 나타나 인간의 참다운 길이 뭔지,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뭐 하이데거는 당연히 초대 그리스도교를, 그죠? 이 공적 영역에 타인에 대한 어떤 사랑에 대한 염려를 자기 염려, 자기 실존의 염려로 바꾸면서 이런 것들을 했다 그래. 그러나 독특하게도 하이데거 철학 역시도 불교와 연결되는 거거든. 자기 염려인 거예요. 자기 이해인 거예요.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타인과 더불어서 더욱 본래적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존재와 시간 뒤쪽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하이데거 역시도 불교와 연결되는 경우 많아요. 재밌었죠, 그죠? 이게 바로 하이데거가 말 현사실성의 해석학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무르익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